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선거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최근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요. 이게 미칠 파장을 우리들이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2대 총선 인천 미추홀구을 선거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제22대 총선이 2024년에 있었어요. 2024년 4월 10일 날 있었는데 이 총선이 끝나고 인천 미추홀을 선거 무효 소송을 남영희 후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제기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를 했는데요. 지난 15일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남영희 후보가 제기한 소송을 그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남영희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그때 팽팽하게 맞섰는데 1025표 차이가 났습니다. 21대에선 100여 표 차이밖에 안 났는데 이번에는 1025표 차이로 또 패했어요. 선거 결과가 그랬습니다. 패소라고 잘못 썼네요, 제가. 선거 결과가 그랬고 소송도 또 남 후보가 패소를 했는데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남 후보는 이제 개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참관인들이 투표함, 특히 그 관외 투표함 3개를 보지를 못했다. 그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뭐 등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다른 문제는 뭐 제가 잘 모르고 또 '이 문제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한 가지 문제는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 그 22대 총선 인천 미추홀구 개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개표 절차를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가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표 절차 자체를 어겼어요. 법정 문서인 개표 상황표라는 게 있거든요, 개표 현장에 가면. 그 개표 현장에 반드시 사용해야 될 개표에서 사용해야 될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서 원래 그 개표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결과 A 후보, B 후보, C 후보 개표 결과가 인제 나오면 선관위 위원장은 그 개표 상황표에 의해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A 후보 몇 표, B 후보 몇 표 이렇게 육성 공표를 하든지 아니면 개표 상황표를 일정한 개표소 내에다가 게시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표가 확정이 돼요. 마치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것은 법원 판결문과도 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정 문서예요. 아예 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는 이 개표 상황표를 게시도 하지 않았고 또 위원장이 육성 공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것을 별로 큰 문제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자, 공직선거법상 개표 절차를 보면 178조 공직선거법 178조 제3항에 보면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는 투표구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 상황표에 의하여 개표 상황표라는 문서에 의하여 위원 전원의 검열과 서명 날인 후에 공표해야 된다라고 아예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선관팀에도 개표 상황표를 육성으로 위원장이 공표를 하든지 아니면 개표소 내에 일정한 장소에다가 그 개표 상황표를 게시를 함으로써 공표를 가름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은 개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자, 보세요.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회에도 보면 위원 검열 후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 의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라고 돼 있고, 참고 사항은 개표 결과 공표는 위원장이 육성이 아닌 개표장 내에 일정한 장소에 개표 상황표를 사본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 사본을 게시함으로써 그 공표라고 하는 행위를 가름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22대 총선 당시 인천 미추홀구을 개표장에 게시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자세히 보세요. 개표 상황표가 아니에요. 이 문서는 개표 집계 상황표입니다. 이름이 좀 명칭이 비슷해 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개표 집계 상황표라고 하는 것은 법정 문서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선관위가 임의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편의상 만들어서 자기네들 행정적으로 쓰려고 하는 문서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문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게시했어요. 그리고 위원장의 육성 공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는 개표 절차 자체를 하나 빼먹어 버린 거예요. 위반 사항이 뭐냐? 선관위 위원장의 육성 공표가 없었죠. 그리고 법정 문서인 개표 상황표를 게시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내부 행정 문서인 개표 집계 상황표만을 게시했습니다. 사실상 후보자별 득표수 개표에 대한 적법한 공표 행위 자체가 없었어요. 22대 총선 개표에서. 그러면 개표 자체가 무효가 돼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대법원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보면은요,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선관위의 절차 위반은 맞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 중심주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비판을 한다면 결과지상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해 버리고 결과만 중시하는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장도 없는 경찰관이 남의 집에 막 들어와 가지고 수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범인을 잡았다. 그러면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되거든요.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절차예요. 그거 없이 범인만 잡았으면 괜찮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공직선거법 무력화의 문제점도 있어요. 개표 절차 강행 규정을 사실상 권고 규정으로 격화시켜 버렸어요. 지금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법적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켜도 이제는 뭐 무방한, 지키거나 말거나 뭐 그냥 큰 상관이 없는 그런 규정으로 이번 판결은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요. 개표 집계 상황표를 개표 상황표에 따른 공표 내역을 전산 입력해 출력한 보고 자료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개표 집계 상황표는 그냥 선관위 직원들의 행정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개표 상황표에 따른 공표 내역을 전산 입력해서 출력한 보고 자료라고 하면서 이 문서의 어떤 법적인 효력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또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도 없는 내부 행정 문서를 근거로 해서 "개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개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개표 상표에 의한 공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대법원은 판단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 쟁점인데 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특히 그 감시와 검증권의 약화입니다. 개표 상황표를 만약에 개표 상황표에 의해서 공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래도 인제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참관인과 후보자의 개표 결과 검증 기회가 사실상 박탈돼요. 왜냐하면 개표 상황표를 보고 그 내용에 부합하게 개표가 이루어졌는지를 참관인들이 확인하고 또 개표가 끝난 뒤에 후보자가 그걸 보고 대조해 가면서 확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의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개표 집계 상황표만으로는 득표수 집계 과정을 검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표 집계 상황표와 개표 상황표는요. 문서 자체가 매우 달라요. 개표 집계 상황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후보자별 그 득표수의 누계만 나와 있어요. 그 득표수가 어떻게 해서 득표가 이루어졌는지 개표 상황표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개표 집계 상황표는 그냥 아무 개 후보가 몇 표를 얻었는지만 나와 있어요. 그중에 무효표가 몇 표이고 유효표가 몇 표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검증하여서 그 도장을 찍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표 집계 상황표에 나온 것이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법적인 효력을 지닌 걸로 인정을 해 버렸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관위의 그 절차 위반으로 검증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결과 차이 입증 실패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표 집계 상황표를 사용했지만은 결과에 있어서는 남영희 후보가 윤상현 후보 에게 뒤졌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남 후보는 그 윤상현 후보에게 패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아니 개표 집계 상황표만 게시를 했고 그게 개표 상황표하고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이 결과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죠. 또 대법원 이번 판결의 위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하나의 판례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선관위가 개표할 때요. 공직선거 개표할 때 자의적인 개표 절차를 생략을 해 버린다고 칩시다. 개표 절차를 한 가지 빠뜨렸다고 쳐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하나의 판례가 돼 버릴 수 있어요. 공표 절차를 인제 생략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돼 버리잖아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위협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판결이고요. 앞으로 선거 불신을 이제는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관인들이 현장에 감시를 하는데 이제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서 공표가 안 이루어져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문제자 삼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법원 이 판결이 하나 나와 버렸으니. 그래서 선거 소송 자체를 그건 그렇게 했을 때 후보자나 뭐 인제 선거인이 소송을 제기를 해도 이 선거 소송의 실효성이 인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 이번 판결은요. 선거의 절차적 정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개표 절차의 엄격 준수, 감시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선관위 위원장을 법원 판사로 그 관례적으로 지금 현재 선관위가 무조건 세우고 있어요. 이게 인제 선관위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원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방패막이로 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이 딱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자기네 이 법원이 이거 잘못됐다고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와 제도적인 개선 촉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낳을 해악은 굉장히 심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